면접 때 나오는 질문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네,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꼬인 것 같아가지고 말이. 그리고 중간에 네, 봉사를 하기 싫어지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태평양 아시아협회 사업운영실에서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응조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팀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분들끼리는 최대한 팀을 좀 안 붙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친구분들끼리만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팀 분위기에 저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저희가 지원 자체를 막지는 않는데 보통 소속돼 있는 학교 지원금 50%를 지원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로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면 개인 지원자의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휴학생이라던가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장학금 해당 50% 부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사실 학점을 아예 안 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지원 동기라던가 봉사에 대한 열정 같은 부분, 그리고 다른 대외 활동이나 봉사 경험 같은 걸 많이 어필해 주시면 충분히 좀 떨어지시는 학점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 사전교육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팀원들과의 레포 형성이나 현지에서의 활동에도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일정 참석해 주셔야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합격 이후에 국내 교육 자체를 참석을 못 하시게 되면은 파견이 취소가 되고요. 학사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태평양 아시아협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3시간까지는 조기 퇴소라던가 지각을 사전에 공문을 받고 양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단원 선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대학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해주시고 그렇게 종합된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2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별 그리고 기수별 좀 경쟁률이 많이 상이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인어학 성적 높은 성적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가점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제 공인 성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동기라던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 어필해 주시고 하신다면 지원 자체는 크게 문제 없으세요. 우선 이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진행하시는데 심신이 적합하셔야 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왼쪽에 나오는 자료화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면접은 이제 저희 태평양 아시아협회보다는 대학교 면접을 통과하시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해외 봉사를 몇 번 갔다 왔었는데 학교에서는 좀 많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공항에서 교육 준비 물품이 들어있는 박스가 분실이 됐다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압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항상 저는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활동관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 중점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우선 저희 태평양 아시아협회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합격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메일이라던가 연락처 문자 같은 방법으로 개별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비관련자분들이 지원하시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관련 특화 전공자들이 조금 더 가점이 있을 수는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원 47기 지원하시고 48기 지원하시고 49기 또 지원하시고 이거는 뭐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파견을 가시거나 여부랑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야 더 감사하죠. 이 부분은 좀 파스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일정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봉사 프로그램 관련 뭐 페스티벌 같은 모든 봉사 일정에 대해서 팀 자체적으로 단원들이 직접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자유도가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총 3번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 자유도 측면에서는 파스가 가장 위에 있고 뭔가 그만큼 얻어오는 것도 많았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교육 봉사가 진행이 되고요. 현지 가면 교육 봉사, 그리고 노력 봉사, 그리고 세레머니 뭐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가장 큰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특화팀의 경우에는 보건위생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노력 봉사는 폭이 되게 넓어서 뭐 SDGs 관련해서 쓰레기를 간단하게 환경 미화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진환기수 팀 중에서는 이제 시멘트 작업을 공사를 좀 단원들이 희망해서 그 공사 현장에 같이 활동을 했던 팀도 있었어요. 국가별로 이제 물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도 상이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봉사로 갔다 오시는 거다 보니까 뭔가 너무 과도한 용돈을 챙겨 오시면은 분실이나 고난이나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겠지 싶은 정도만 챙겨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고 항공권 자체를 단체로 발권을 받다 보니까 개인 사정에 의해서는 별도로 출입국이 안 되세요. 그 부분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WFK PAS 청년봉사단은 자유도, 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도가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봉사하시는 시간 그리고 봉사 비중 이런 것도 팀 안에서 단원분들이랑 임원분들이 직접 조율을 해서 진행하게 되세요. 이제 문화교류 시간이 이제 팀별로 보통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 현지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뭐 쇼핑도 하시고 시내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이 아픈 거는 되게 거의 매 기수 모든 팀들이 보시면은 낯선 환경에서 좀 고생하시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행자 보험도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코디분들도 저희 파스 측이랑 같이 봉사를 진행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병원이나 이런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대학에서 걸러지고 그리고 또 파스 측에서도 2차적으로 심사를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준비가 되었다고 보이는 분들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중간에 저 봉사하기 싫어요. 한국 갈래요. 이런 분들이 생기진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망하시는 그 1, 3순위 위주로 일단 팀 배정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사정에 의해서 좀 다른 팀으로 다른 나라로 배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는 그 팀 변경은 확정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지원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 처음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처음 봉사를 지원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냥 용기 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신 만큼 좀 내가 이 활동들을 잘 구성을 할 수 있을까, 또 해외 처음 나가보는데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전기수 멘토들이나 그리고 청년 서포터즈 그리고 현지 코디분들 통해서 현지 사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떤 느낌으로 구성을 했었는지 이런 교육들은 국내 1차, 2차, 3차 그리고 LMS 교육까지 해서 온라인까지 충분히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해보시면 뭔가 봉사 갔다 오기 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지신 본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간사님께서는 다녀오시고 많이 달라지셨나요? 네, 우선 가족들이 이제 몇십 명이 더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생긴 게 가장 큰 것 같고, 또 현지에서의 추억, 그리고 저는 현지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한국을 직접 사업 관련해서 방문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모든 해외 봉사단이 그렇겠지만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연애 이런 이유로 그 전체 활동 간에 팀 내 불화나 안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다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 기수, 매 팀 많이 커플들이 탄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다 온 팀에서 이제 결혼들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파스 청년봉사단, 청년해외봉사단을 갔다 오시게 되면은 그 서포터즈 분들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국 외에도 이 대학생 봉사 경험하신 분들이 모여서 자치회 같은 느낌으로 그런 조직을 꾸리시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 교육 1, 2, 3차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협회 관련된 활동들에서도 도움을 이분들이 많이 주시고 계시고 이분들끼리 MT도 가시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국내 봉사들을 좀 많이 팀 자체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타 봉사, 몰래 산타 대작전이라고 해서 산타 봉사도 좀 서포터즈 분들끼리 다녀오셨고, 그리고 베이비 박스 좀 그런 관련된 봉사들도 하고 계시고, 연탄 봉사 같은 것도 기획하시고 이렇게 재밌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